안녕하세요. 김영수의 기초미술. 지금은 미술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형의 기본 요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형태, 즉 추상이 아닌 구상적 형태는 디자인 요소의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태의 기본인 정육면체와 그 정육면체에 내접하는 구체를 표면과 각각 8등분된 내부 구조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육면체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선을 그리고요. 내가 어떤 물체를 어느 방향에서 볼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려줍니다. 번호를 매겨보겠습니다. 많이 보이는 쪽 선을 먼저 그리시고요. 이걸 2번 선으로 하고 조금 덜 보이는 쪽 선을 3번 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쪽 정육면체의 높이를 얼만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4번 선, 그 다음에 5번 선에 의해서 이 변의 결정이 되는데요. 정육면체이므로 길이와 유사한 정도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5번 선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보이는 쪽 정면이 그려지면은 그 다음에 이 측면을 그리게 될 텐데요. 지금은 우리는 입체도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선이 가서 만나는 어딘가에서 만나는 그 소실점에서 수평선을 그렸을 때 이 선과 이쪽 방향선들은 같은 수평선상의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작업이 있는데요. 이걸 만약에 A, B 지점이라고 한다면 이 B 지점에서 수평선을 그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직선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이 지점을 통과하면 이 선이 가서 만나는 소실점과 이 선이 가서 만나는 소실점은 같은 수평선상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 선을 6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요 길이를 참고로 해서 그려주게 될 텐데요. 이거는 이 길이에 따라서 얼마만큼 정육면체로 보일 것인가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감각적으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7번 선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번 선을 대략 살짝만 부드럽게 연장을 해줘가지고 4번 선과 2번 선을 염두에 두면서 동작을 한번 이렇게 치어보세요. 요거는 8번 선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선을 부드럽게 살짝 연장을 해줘서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런 정도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건 9번 선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 뒤에 수직선이 되겠죠? 이 4번 선 참고로 해서 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손을 내려서 조금 진한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선은 10번 선이었죠. 여기는 11번 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하면 12번 선이 됐죠. 그래서 정육면체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번 선과 3번 선에 의해서 내가 어떤 그리고자 하는 대상물을 보는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평면도로 본다면요. 자, 이런 물체가 있어요. 이건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입니다. 내가 정면 물체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지금 그림은 대략 한 이런 방향에서 그린 겁니다. 2와 3번 선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내려다 본다 그러면 탑뷰가 되는 거죠. 평면인도가 되는 거고, 나중에 탑플랜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느 각도로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선과 3번 선에 의해서 방향과 각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2번 선과 3번 선에 의해서 어떤 대상물,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물의 방향과 내려다보는 각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4번 선에 의해서 거리와 눈높이가 결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측면 모양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결정이 됐는데 내가 내려다보는 각도를 이런 정도로 했어요. 이런 각도로 내려다 봤어요. 그러면 카메라를 비유를 한다면 이만큼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광각렌즈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걸 이만큼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만큼 떨어져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표준 렌즈라고 한다면 이건 광각렌즈가 되겠죠. 이건 망원렌즈가 되는 겁니다. 이만큼 떨어져서 이만큼 올라가서 본 눈높이가 결정이 되죠. 거리와 눈높이가 동시에 달라지죠. 이건 거리가 되는 거고 이건 거리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눈높이가 되는 겁니다. 결국 사진을 찍는다면 이 점을 뭐라고 하죠? 카메라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카메라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카메라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내 눈, 아이 포인트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작업하시는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본다 그러면 한 번만 그려놓으면 자유자재로 돌려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2차원적인 화면, 평면 위에 그림을 그린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한 번 결정이 되면 방향을 아쉬운데 이쪽 방향을 좀 더 보여줄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려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앞으로 정육면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게 될 텐데요. 일단은 먼저 표면에 대해서 분해를 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섹션, 단면, 이 정육면체를 자른 단면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육면체를 그려보고 정육면체에 보이는 면에 내접하는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고요. 아래쪽 얼마만큼 물체를 기울기를 그릴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요. 그 다음에 왼쪽도 이거 기울기에 따라서 내 눈높이가 결정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변의 길이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고 기울기를 이렇게 봐서 완만한 쪽을 먼저 그리세요. 그럼 완만한 쪽을 거의 투영도 개념으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직선 그리시고 요 선 기울기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투영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다듬으시고 안 되는 거 자꾸만 이렇게 칠하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항상 보이지 않는 선도 같이 필압을 낮춰서요. 이렇게 육면체가 완성이 되면 그 각각의 사각형들에 내접하는 원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모든 면에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높이는 같은 간격으로 해야 되니까요. 각각의 위치에서 중심을 정확하게 반 나눠도 됩니다. 아니면 이 대각선을 이용해도 되고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선 그려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직선을 그려주고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 정도 3개의 면만 이렇게 해보시고요. 이렇게 각각 8등분씩 다 한 상태에서 여기에 각각의 내접하는 원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그리실 때는 그다음에 완만한 쪽 원부터 먼저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전에 연습한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둘레를 둘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면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접하는 원들을 그려주고요. 일단은 최대한 눈은 그림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보도록 하세요. 전체적으로 원이 되는지 굳이 뭐 연결 다 안 해도 됩니다. 선이 거칠어도 전체적으로 크게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정육면체를 그려보고 정육면체 보이는 면에 내접하는 원까지 그려봤습니다. 여기서 다각형을 그려보셔도 좋고요. 어차피 사각형, 팔각형까지는 돼 있는 건데 삼각형이나 오각형을 그려보셔도 좋고요. 이번 시간에는 정육면체의 표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기준선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방향선, 그 다음에 얼마만큼 각도를 정할 것인가 결정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평선을 지켜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배운 순서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무 테이블에 바짝 붙어 작업을 하시면 전체적인 밸런스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 정도 나오겠죠? 그럼 대략 이 정도 나오면 되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점만 한번 찍어 보세요.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잡아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해봤으니까 이제 표면, 보이는 면들을 대각선들을 그려보고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선들이 많아지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뭐 다른 빨간색 같은 걸로 먼저 이 정도 그려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사각형을 완성을 해보고요. 자, 이쪽 면도 해볼까요? 여기서는 그대로 등분을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대각선 중심 만나는 것보다도 여기서 분할하는 게 더 정확하니까 이 선을 우선으로 하세요. 여기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이제 윗면이 남았죠.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지 말고요. 한번 지나가 보세요. 선으로. 가상의 선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으면 선을 내려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분해를 해봤는데요. 선 연습도 할 겸 많이 보이는 면, 윗면은 빛을 받아서 가장 밝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보이는 쪽, 적게 보이는 쪽, 이런 순서로 가면서 어둡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 연습도 할 겸 명암도 한번 넣어보세요. 이쪽은 조금 더 잘 보이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가볍게 넣어보겠습니다. 이때는 손에 힘을 빼고 가볍게 그려주세요. 윤곽이 드러났죠? 윗면도 그려볼까요? 윗면은 더 가볍게, 윗면은 수평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대각선 방향으로 해볼까요? 그냥 수평으로 해보죠. 조금 구분이 안 간다고요? 그러면 이쪽 측면 부분만 조금 더 진하게 칠해볼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수직선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정육면체를 정확하게 그리는 능력보다도 이 면들이 정확하게 어떤 기울기를 갖고 어떤 방향을 향하는지 그런 거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표면에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이 윗면이 아래로 한 칸 내려갔어요. 중간으로 내려간 이 선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요 정면으로 보이는 이 면이 뒤로 한 칸 물러나서 이 중심에 있는 면을 그려보고, 또 이쪽 면을 중간 쪽으로 다시 물러나서 이렇게, 그러면 윗면과 정면과 좌측면 세 개의 면이 중간에서 교차를 하게 되겠죠. 이런 형태의 단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인 세 개의 면이 중심에서 각각 교차하는 정육면체를 그려보려고 해요. 그러면 선들이 너무 많아지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표면의 정육면체는 이 붉은 다른 색 선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가볍게 그려주세요. 이 점을 찾는 게 중요한 거니까 진하게 그릴 필요는 없겠죠. 이런 정도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를 봐서 이 점을 결정하는데 가상의 선을 그려서 정육면체를 확인해도 됩니다. 그러면 대략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그려서 해보면 결정이 조금 쉽게 되겠죠. 이렇게 점만 찍어 놓고요. 윗면도 한번 보고 요 사각형도 보고 이쪽 사각형도 보고 최종 결정이 되면 그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윗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이 중간으로 내려오고 여기 보이는 정면은 또 중간으로 들어가고 이쪽에 있는 좌측면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세 개의 면이 이 정육면체 안에서 서로 교차하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표면들도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겠죠. 안에 들어가 있는 각 면들이 안에 들어가서 교차하는 걸 그리려면 이 윗면이 내려간 것부터 완성을 해볼까요? 두 변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선을 이등분한 점을 연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윗면이 한 칸 내려간 요거는 그려졌죠. 여기서도 분할을 해 놓겠습니다. 이 중심에서 이렇게 통과하게 되겠죠. 저 위쪽 뒷면도 나눌까요? 지금 윗면은 다 그려졌습니다. 여기가 분할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정면이 안쪽으로 들어간 이 사각형을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들어가야 되겠죠.
바닥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인면이 안으로 들어간 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표면만 그리는 것까지 추천하고요. 이것들을 보시면 자, 하나하나씩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요 면과 이 면이 만나는 중심에서 교차되는 선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포인트 부분은 이 정육면체의 가장 중심점이 되겠습니다. 선들이 많아서 혼란스럽지요? 자, 하나씩 그려볼까요? 먼저 윗면이 한 칸 내려간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데 점선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안 보이는 부분은 여기서도 점선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자, 그 다음에 이쪽 정면이 가운데로 한 칸 들어간 이 사각형이 되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저기 뒤에는 점선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윗면이 내려온 면과 이 정면이 들어간 면이 여기에서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인면이 들어간 걸 그려볼까요? 그러면 외관이 보이는 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선들이 많아서 잘 안 보이죠? 네, 명암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이쪽 면이 들어간 거를 조금 강하게 넣어 볼까요? 자, 그러면 이쪽 인면에 대한 걸 그렸는데 이 앞쪽의 면이 들어간 걸 그려보겠습니다. 간격을 조금만 넓게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이 눈에 들어오나요? 바닥에다 그림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 각도로 넣어 볼까요? 이 각도로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빗의 각도가 중요한데요. 각도를 이런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꼭지점이 여기에 형성이 되니까 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되네요. 그림자는 수직 방향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바닥은 수평으로 놓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림자가 있으면 이쪽도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빗의 각도를 이런 식으로 놓겠습니다.
여기서도 약간은 생길 수가 있겠네요. 꼭지점에 대한 그림자가 여기 있으니까 이 선 내려간 꼭지점에 대한 그림자는 이렇게 연장을 해보면 여기까지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그림자니까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바닥이니까 수평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에서도 쭉 들어가 보고 만나는 지점이 이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그림이 눈에 들어오십니까?